LA 카운티의 가솔린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6를 넘어섰습니다. 가솔린 가격 폭등세가 지속되자 기름이 없어 차가 멈춰서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전역이 토네이도와 눈폭풍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산불까지 겹치면서 주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인디애나주가 오는 7월부터 18세 이상 주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허가 없이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범죄율이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최소 950여 명의 민간인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결상전 의지를 재차 천명했습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화.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첫 소식입니다. LA 카운티의 가솔린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6를 넘어섰습니다. 계속되는 급등세에 운전자들의 주유비 부담은 점점 커져만 가는데요. 싼 주유소를 찾을 때까지 주유를 계속 미루다 주행 중 차가 멈춰서는 경우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카운티 가솔린 가격이 처음으로 $6를 넘어섰습니다. 하루 사이 2.3센트가 오르며 단숨에 $6대에 진입했습니다. 평균 $5대에 들어선 이후 불과 19일 만입니다. It went up from $40 maybe 4 months ago. Now I'm paying about $100. I wish I would have came in last night, and then I just saw that the gas prices went up today. 28일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1.22 올랐습니다. LA 인근 오렌지 카운티 역시 가솔린 평균 가격이 $5.96로 나타나면서 $6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가솔린 가격 폭등세 속 연료 부족 경고등이 들어와도 더 저렴한 주유소를 찾을 때까지 주유를 계속 미루다 결국 도로 위에 차가 멈춰서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Risking going that extra mile, 2 miles, 5 miles, and some of them aren't making it. 고속도로 위에서 주행 차량이 갑자기 멈출 경우 처리 비용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가솔린 가격이 오르면서 차량 견인 비용도 올랐기 때문입니다. 교통량이 많은 지역의 경우 고속도로 순찰대가 무료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특정 시간 이외엔 출장 수수료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70 for the tow fee, a $60 call-out fee, in addition to the gas. The best thing is if you call 911 from your cell phone, that's Highway Patrol's dispatch. You say, this is what I need. They're going to send an officer to you. 당국은 도로 위에 멈춘 차량을 밀거나 주유소를 찾기 위해 길가를 걷는 행위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한편 가솔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자 미 전역의 비영리 단체나 종교기관 등에서 공짜 가솔린을 나눠주는 행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사회운동가이자 사업가인 윌리 윌슨은 최근 가솔린 기부 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다면서 오는 24일 시카고 교외 지역을 중심으로 총 $100만 가솔린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버지니아주와 조지아주에서도 비영리 단체나 기관들이 나서 가솔린 기프트 카드를 나눠주거나 무료 가솔린을 제공하는 등 최근 미 전역 곳곳에서 가솔린 나눔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캘리포니아주는 치솟는 가솔린 가격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솔린 세금의 환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텍사스 전역에서 토네이도와 눈폭풍에 산불까지 덮치면서 최악의 기상사태가 나타났습니다. 연방기상국에 따르면 텍사스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풍이 몰아치면서 달라스, 포트워스와 오스틴, 휴스턴 지역에 폭우와 우박을 동반한 토네이도가 덮쳤습니다. 서북부에 위치한 에머릴로 지역에는 때 아닌 눈폭풍이 덮쳐 어제부터 오늘까지 3인치 이상의 눈이 내렸으며 이는 지난 1979년 이후 최고 기록입니다.
그렉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그레이슨 카운티에서 73세 여성이 토네이도에 휩쓸려 사망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 휴스턴과 메디슨 등 16개 카운티에 재난 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You know, property can always be replaced. A life cannot be replaced. I have issued a disaster declaration for 16 counties at this time. 앞서 지난 17일 텍사스 중부 댈러스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10만 8천 에이커가 불에 탄 가운데 현재 진화율은 60%에 머물고 있고 건조한 기후와 돌풍이 전망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디애나주가 7월부터 18세 이상이면 별다른 허가가 없어도 누구나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21개 주가 허가 없이 권총을 휴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길거리에서 총기 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디애나주 의회 법안 하우스빌 1296. 18세 이상 주민들이라면 당국의 특별한 허가가 없어도 모두가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에릭 홀컴 인디애나 주지사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총기 휴대 허가제 폐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턴 인디애나주 주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서든 합법적으로 총기를 휴대할 수 있게 됩니다. 헌법상의 개인 총기 소지와 휴대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지만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히 범죄자들을 상대해야 하는 경찰 등 법 집행기관 관계자들의 입장에선 이 법안이 달갑지는 않습니다. As sheriff, want to do everything we can to make sure our officers and our citizens are safe. And with this passage of the bill, it doesn't allow us to have that extra layer of protection for our officers. 기존보다 범죄율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When you are taking a loaded gun out in public, you're not only putting yourself at risk, you're putting the rest of us at risk too. 다만 연방법이나 주 법에 따라 총기 소지가 금지됐거나 중범죄자,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엔 이번 법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미국에선 21개 주가 허가 없이 권총을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한 가운데 인디애나주를 비롯해 오하이오주도 조만간 총기 휴대를 허용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움직임이 확산할수록 범죄율 역시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올해 LA 지역의 총기 강도 사건이 4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클 무어 LA 경찰국장은 LA 시내에서 발생한 총기 강도는 지난해보다 44%, 2년 전보다 60%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PD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강도 건수는 지난해보다 18% 급증했고 총기 관련 강도 사건은 전체 강도 사건의 36% 차지했습니다. 특히 LAPD 사우스 지부와 77가 지역에서 각각 227건과 102건의 총기 강도 사건이 발생해 관련 범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고급 시계나 보석을 착용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장 강도 사건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며 단체 여행을 하거나 쇼핑을 한 후 주위를 경계하고 수상한 사람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지금까지 최소 953명의 민간인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키이우 교회의 요충지를 탈환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이번 전쟁으로 어린이 78명을 포함해 최소 953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고 1,5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사상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봤습니다. How many Mariupols must be destroyed? How many more Ukrainians and Russians will be killed before everyone realizes that this war has no winners, only losers?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러시아는 헤르손과 마리우폴 등에 대한 집중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러시아군의 포위가 3주째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에서는 10만여 명 이상의 주민이 물과 음식이 바닥난 채 고립돼 있는 상황입니다.
То, что там люди не имеют возможности о себе заявить, о том, что они нуждаются в помощи. У людей нет элементарной питьевой воды. Люди пьют воду не то что техническую, а вообще непонятно какую.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런 상황에도 러시아가 민간인 탈출을 위한 인도주의 통로조차 보장하지 않는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탈리아 상하원 의원 상대 화상 연설에 나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마리우폴은 폐허만 남았다고 전쟁의 참상을 전하면서 군사행동 중단을 위해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필수적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Підтримайте більші санкції проти Росії, повне ембарго на торгівлю, починаючи з нафти. Підтримайте заборону для російських кораблів заходити у ваші порти, щоб вони відчули ціну.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요충지인 키이우 교외의 마카리우 지역을 탈환했다며 결사항전 의지 역시 재차 천명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휴가 중 무단 출국했던 현역 해병대 병사가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군인은 우크라이나 국경 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폴란드 현지에서 조희원 기자입니다. 해병대 1사단 소속 병사 A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한 건 지난 21일. 휴가 중이었던 A씨는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로 향했습니다. 출국 전 A씨는 한 국내 언론과의 통화에서 민간인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군인으로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폴란드 흐레벤네를 거쳐 우크라이나로 입국하려 했지만 우크라이나 측 국경 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현지 시각으로 오전 7시 반쯤 이곳 헤르벤네 검문소를 통과했지만 12시간이 넘도록 우크라이나에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는 A씨를 폴란드 영토인 흐레벤네 검문소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A씨가 귀국을 거부하고 있어 현재 검문소 내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 현지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A씨가 전화를 통해 내 의지대로 왔는데 대사관 직원이 왜 여기 기다리고 있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한국 정부의 공조 요청을 받은 우크라이나 정부 측이 A씨의 입국을 거부했는지 A씨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진입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만간 A씨를 만나 대화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사경찰은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A씨의 송환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러시아군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소형 전술 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유럽 순방에 나서는 바이든 대통령은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궁지에 몰렸다는 위기감을 느낄 경우 핵 단추를 누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서방에 엄포를 놓기 위해 주민이 없는 외딴 곳에 핵무기를 떨어뜨릴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핵무기는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히로시마 이후 76년 동안 금기시돼 왔지만 파괴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소형 전술 핵무기가 개발되면서 사용 가능성은 오히려 커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러시아가 보유한 것으로 추산되는 전술 핵은 약 2,000개. 90년대 후반부터 나토군 침공을 가정해 전술 핵 훈련을 해온 러시아는 이번 전쟁에 앞서 국경 일대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다수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부대의 전투 태세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발생 가능한 비상사태라고 평가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not changed our nuclear posture to date, but we are constantly monitoring for that potential contingency, and of course we take it as seriously as one could possibly take it. 유럽 순방에 나서는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와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We will be consulting with allies and partners on that potential contingency among a range of others and discussing what our potential responses are.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우방인 벨라루스도 병력 수천 명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벨라루스군의 파병이 현실화될 경우
이번 전쟁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LA시에서 팬데믹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당의 야외 패티오 영업에 대한 연구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LA시 의회는 야외 패티오 운영 연구화에 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도시계획부와 소방서 등 관련 부서에 안전규정과 운영 방법 등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도시계획 건축안전부서는 90일 이내에 공영 주차장 관리와 소음 문제, 주류 판매 등 야외 패티오 운영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0년 5월 LA 시정부는 팬데믹 동안 실내 식사가 제한되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도와 주차장에서 야외 패티오 운영을 허용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50가 예치된 저축 계좌를 제공합니다. LA 통합교육부는 학생들의 대학 진학 가능성을 높이고 학비 절약을 돕기 위해 기존 일부 학생들에게만 제공했던 $50 무상 저축 프로그램인 오퍼튜니티 LA를 LA 교육군의 모든 1학년 학생에게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봄학기부터 4만 4천여 명의 1학년 학생들은 $50가 예치된 본인 명의의 무상예금 전용 시티은행 저축 계좌를 받게 되고 학부모는 자녀의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추가로 저축할 수 있습니다. 또 LA시가 제공하는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을 통해 세금보고를 한 가정을 대상으로 최대 $25까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오퍼튜니티 LA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술로 인한 미국 내 사망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국립 알코올 남용 중독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난 2020년 술과 관련된 각종 사인은 총 9,917건으로 집계돼 전년도인 2019년보다 2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지난 1999년부터 2019년까지는 술로 인한 사망자의 증가폭은 매년 평균 3.6%에 그쳤다면서 2020년의 급증세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가 과음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0년 미국 내 주류 판매 역시 전년도에 비해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50여 년 만에 최대 증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국가 도시별 대기오염 순위에서 방글라데시와 인도의 대기 오염도가 가장 나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위스 공기정화 기술업체인 IQ에어가 지난해 전 세계 117개국 6,475개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 순위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 76.9로 집계된 방글라데시가 1위를 기록해 전 세계에서 대기 오염이 가장 심각한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45위, 미국은 90위를 기록했습니다. 도시별 대기 오염도 순위에서는 인도의 비와디가 1위를 기록해 세계 최악의 대기 오염 도시로 나타났으며 인도 가지아바드와 중국의 허텐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남태평양의 섬나라 뉴칼레도니아는 대기 오염도가 3.8에 불과해 세계에서 공기가 가장 깨끗한 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화.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바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윤석열 당선인 측이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입장을 고수하며 청와대에 일을 하게 도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당선인 측은 이번 주가 취임 전 집무실 이전의 골든타임이라며 청와대의 입장 변화를 공개 압박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오전 브리핑에 나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명한 건 제대로 일하라는 엄중한 바람이라며 용산 집무실 이전에 제동을 건 청와대를 겨냥했습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개혁을 우회하거나 미래의 국민 부담으로 남겨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인수인계가 원활히 될 거라 생각했는데 결과는 아니었다며 청와대의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청와대에 대한 공개 압박으로 해석되자 김 대변인은 민생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였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당선인 측 청와대 이전 TF팀의 반발은 더 거칠었습니다. 김용현 전 합참작전본부장은 청와대의 안보 운운이 굉장히 역겹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이번 주 내에 청와대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게 그 골든 타임이란 게 있거든요. 이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이번 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까지 넘어가면 물리적으로 이게 이전이 제한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전 TF 팀장인 윤한홍 의원은 취임과 동시에 용산으로 들어갈 수 없다 해도 청와대로는 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청와대를 들어가면 거기 권력이 취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겠다고 국민들께 약속을 했고 청와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취임 이후 약 50일간은 통이동 집무실로 출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서초동 사저에서 통이동까지의 출퇴근 시 시민 불편은 물론 경호와 보안 문제도 우려되지만 당선인 측은 통이동 집무실을 별도로 리모델링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거듭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단절될 수 있다며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인수위가 요구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 496억 원 지출 승인안은 예상대로 국무회의 안건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 첫 마디부터 국정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고 국가안보는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교체기에 더욱 경계심을 갖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통수권자로서 책무를 다하는 게 마지막 사명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안보 공백이 우려되는 중대 사안은 신중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청와대는 위기관리센터, 이른바 벙커에 구축된 24시간 대북 군사 동향과 재난 재해 등의 감시망은 하루아침에 껐다가 옮겨서 다시 켤 수 없는 거라며 위기관리 시스템의 단절을 우려했습니다. 그런데도 인수위 측은 아무런 사전 협의를 요청해 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용산으로 이전하신다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청와대가 인수위로부터 정확하게 들은 바가 없고 하나도 못 들으셨어요. 말씀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집무실 이전 자체를 반대하거나 권력 갈등이 빚어지는 건 아니라면서 집무실 이전 논란을 풀기 위해서라도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조속히 만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오미크론에 확진됐다 완치된 뒤에도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증상도 발열과 기침, 후각 상실까지 다양하다고 합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2주 전 오미크론에 확진됐다 완치된 손모 씨. 하지만 후유증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기침이 많이 나고요. 머리가 많이 아프고요. 누우면 낮은 소리를 삐 하는 소리가. 계속되는 기침에 취재진과 인터뷰를 이어가기 힘들 정도입니다. 결국 직장에도 휴직계를 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수업을 해야 되는데. 함께 확진됐던 20대 아들도 같은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기침이 심하게서 팔 쪽이 좀 아파갖고 없었는데 걸리고 난 다음에 가해도 생기고. 이렇게 격리를 마친 지 2주 이상 지났지만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증상도 기침과 어지럼증, 피로감을 비롯해 후각과 미각 상실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조금 무기력하고 피로도가 조금 있는 느낌이 있어요. 신맛 느끼는 게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졌고요. 예전하고 똑같은 김치를 먹었는데 틀려졌다고 느끼는.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자가항체가 면역체계 이상을 일으켜 후유증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이와 기저질환 여부 등에 따라 증상과 정도가 달라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만이라든지 흡연 그리고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심한 후유증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고요. 전문가들은 가장 흔한 증상인 기침과 호흡곤란은 시간이 가면 대부분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폐렴 등 중증 질환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심하게 숨이 차거나 고열이 3일 이상 지속되는 후유증이 생겼다면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높이뛰기 세계 1위에 오른 우상혁 선수가 귀국했습니다. 다가오는 세계 선수권 대회와 파리 올림픽을 향한 포부도 드러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높이뛰기 세계 챔피언 우상혁이 반짝이는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입국장에 들어서자 플래시 세례가 이어집니다. 우상혁은 마스크 속 환한 미소로 뜨거운 관심을 즐겼습니다. 우상혁은 이번에도 특유의 긍정 에너지를 발산하며 세계 정상급 선수로 도약했습니다. 2m 31에서 1, 2차를 모두 실패해 탈락 위기에 몰렸지만 끝내 발을 넘은 뒤 팔짱을 끼고 발을 바라봤고 유쾌하고 다양한 세리머니를 보여주면서 경기를 즐겼습니다. 봤냐? 내가 지금 현재 랭킹 1등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냥 다음 높이에서 한번 승부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자신감 있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영광의 순간까지 많은 고충을 이겨냈습니다. 우승 후보라는 부담감에 눈물을 훔치기도 했고 마른 몸을 유지하기 위해 혹독한 체중 감량도 이겨내야 했습니다. 3개월 전에 유럽 가기 전에 3kg 나갔었는데 68kg로 시합을 떴거든요. 체중 조절이 제일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다음 목표는 오는 7월 세계선수권과 2년 뒤 파리올림픽 우승. 우상혁은 자신의 SNS 아이디처럼 2m 38을 1차 목표로 다시 도전에 나섭니다. 최초라는 타이틀 항상 목이 말랐었죠. 최초라는 타이틀 생겼으니 그냥 계속 앞으로도 최초 더 경신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 정권이 저지른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았던 생존자가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사망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BBC 등에 따르면 96세의 나치 유대인 대학살 생존자인 보리스 로만첸코는 지난 18일 자신이 거주하던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 아파트에서 러시아군의 포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로만첸코는 2차 대전 당시 나치 강제 수용소 4곳을 거치고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던 인물로 생전 나치 범죄를 증언하는 데 헌신을 왔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당국은 푸틴은 히틀러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을 성취했다고 러시아를 맹비난했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항구에 정박해 있는 영상 속 요트는 길이가 140m에 달하고 헬리콥터 착륙장과 체육시설 등을 갖춰 우리 돈 8천억 원에 달하는 몸값을 자랑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초호화 요트의 소유주가 푸틴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압류 위기에 놓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정적인 알렉세이 나발리가 세운 반부패 재단은 해당 요트의 정보를 추적한 결과 푸틴 대통령의 경호원과 수행원 10여 명이 이 요트를 주기적으로 관리해왔다며 이탈리아의 즉각 압류를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선 택시 운전사가 몰던 테슬라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한 명이 숨지고 2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택시 운전사는 자신이 운전하던 테슬라 모델 3의 차량이 주행 중 갑작스럽게 속도가 빨라졌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운전사를 대리하는 변호인은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린 혐의로 프랑스 검찰에 테슬라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당국은 초기 수사 결과 테슬라 차량에 기술적 결함이 있었다는 즉각적인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고 테슬라 측은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격리 입국을 시행하면서 관광객 유치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이미 무격리 입국을 시행 중인 태국 정부는 내달 1일부터 관광객 입국 시 사전 PCR 음성 결과서 제출을 폐지합니다. 대신 입국 당일 PCR 검사와 5일째 입국객 스스로 하는 신속 항원 검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내달 1일부터 2차 이상 접종자의 무격리 입국을 전면 허용하고 식당과 상점 등의 영업을 자정 이후에도 시행합니다. 최근 베트남 정부도 2년 만에 한국을 비롯한 13개국에서 오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비자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등 관광 목적의 입국을 전면 개방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바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의 연인으로 알려진 전직 체조 선수 알리나 카바예바에게로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스위스, 푸틴 연인 추방하라입니다. 온라인 청원 사이트인 change.org에 올라온 글인데요. 스위스 당국을 향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31세 연하의 애인으로 알려진 알리나 카바예바와 4명의 자녀를 추방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영국 미러 등 외신에 따르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로 청원서를 작성한 청원인은 스위스는 푸틴 정권과 공범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푸틴 대통령이 수백만 명의 삶을 파괴하는 동안 세계 각국은 러시아에 대해 제재에 나섰지만 스위스는 왜 카바예바와 자녀들을 계속 보호하고 있는가라고 지적하며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이 청원은 22일 우리 시간 오후 9시 기준 전 세계 누리꾼 6만 명 이상이 서명했는데요. 앞서 유로뉴스, 뉴욕포스트 등은 푸틴의 연인으로 알려진 카바예바와 4명의 자녀가 스위스 비밀별장에 지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공공장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서로 지켜야 할 예절이 있죠. 콜롬비아 한 여객기에서 음악 소리 때문에 승객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음악 소리 크다고 기내 난투극입니다. 건장한 체격의 두 남성이 주변 승객들이 말릴 틈도 없이 서로 주먹을 마구 휘두르는데요. 싸움이 벌어진 건 지난 21일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보고타로 출발하려던 여객기 안입니다. 술에 취한 4명의 남성이 다른 승객들과 블루투스 스피커 음향 때문에 시비가 붙은 건데요. 당시 주변 승객들은 이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남성들은 못 들은 척 음악 소리를 더 키웠고 결국 몸싸움으로 이어진 겁니다. 항공사 측은 승객들의 싸움 탓에 비행기는 출발했던 공항으로 다시 착륙해야 했다고 말했는데요. 현지 법률에 따라 항공 운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경우 약 106만 페소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콜롬비아 매체 엘티엠포가 전했습니다. 팝 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의 마릴린 먼로 초상화가 역대 최고 시작가로 경매에 나온다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는 앤디 워홀의 먼로 초상화는 얼마입니다. 입술과 머릿결, 눈을 선명한 색채로 강조한 할리우드 배우 마릴린 먼로의 초상화. 다들 한 번쯤 보셨죠? 20세기 미국 팝아트를 대표하는 앤디 워홀이 마릴린 먼로의 사진을 실크 스크린으로 제작한 건데요. 시작가 2억 달러, 우리 돈 약 2,430억 원에 오는 5월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 출품된다고 합니다. 이 초상화는 한 면의 길이가 91cm인 정사각형 형태로 워홀이 1964년 제작한 샷 마릴린 먼리 시리즈를 구성하는 작품 중 하나인데요. 당초 워홀의 작품을 거래했던 스위스 미술상의 가족이 소장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이 가족이 사망하면서 경매에 나온 겁니다. 2억 달러는 역대 경매에서 예술 작품에 책정된 시작가 중 최고 기록이라는데요. 크리스티 측은 이 작품에 대해 앤디 워홀의 마릴린 먼로 작품은 아메리칸 팝아트의 절대 정점이자 아메리칸 드립을 상징한다라고 극찬했습니다.
귀여운 줄만 알았던 돼지들이 포식자의 용감히 맞서는 반전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네 번째 키워드는 흑곰 쫓아낸 무적의 돼지들입니다. 덩치 큰 흑곰이 갑자기 돼지우리의 울타리를 넘어가는데요. 이때 자기보다 몸집이 큰 곰을 향해 돌진하는 흰돼지. 또 다른 돼지도 가세에서 곰을 구석으로 몰아넣습니다. 무적의 돼지들은 미국 코네티컷주에 사는 햄릿과 메리인데요. 자신들보다 덩치 큰 곰을 단번에 쫓아내는 모습이 보안 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된 겁니다. 평소 햄릿은 자신의 그림자도 무서워하고 메리 역시 위험한 상황엔 도망만 다니기만 해서 영상을 본 주인은 놀랐다는데요. 용감한 녀석들을 위해 주인은 보상으로 특별한 음식을 제공했다고 하네요. 투데이 이슈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3월 22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